지나고 보니 그 돈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지출한 돈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워요.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 삶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해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도 똑같아요.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돈과 노후는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전반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삶으로 남기 위해서는 후반부를 잘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약하려고 노력해도 이미 무의미하게 지출한 많은 금액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여기저기 아픈 것이 늘어나고 갑작스럽게 큰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상 노인분들 중 90%가 이것에 소비한 것을 후회한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경조사비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인들과의 관계가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조사에 매주 참석하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대부분 주말마다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곤 했어요. 언젠가는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조사에 참석할 때 10만 원 이상의 부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매주 이런 비용이 발생하니 한 달에 최소 40만 원씩 지출되었습니다. 가족의 귀중한 생명보험도 아닌 단순 경조사비로 40만 원이나 지출하는 것은 추후 노후가 되어서 굉장히 후회될 만한 금액입니다. 또한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경조사가 일종의 부담스러운 일로 느껴집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참석하면 좋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경조사도 마음대로 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고 무시한다면 이 역시도 마음속에 불편함과 죄책감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당연히 자신의 경조사를 챙겨준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삶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조사 비용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곰곰이 따져보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불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자신과 정말 친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진정으로 축하를 건네고 나머지는 속으로만 깊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나 격려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그 마음이나 의미가 퇴색되기 쉽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카카오톡 모임 채팅방에서 앞으로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자신의 경조사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매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달리 보면 똑똑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타인의 삶을 친구들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노릇인데 그 누가 어떤 상황이든 왈가왈부할 수 있을까요? 감정 상할 일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생활이 먼저 유지되어야 다른 사람의 경조사도 챙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경조사에 억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거칠애 때문에 과도하게 돈을 써서 노년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인에게 부유하게 보이고 싶어 구매했던 고가품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간혹가다 친구들이나 학교 동기 모임에 참석하면 온몸에 귀금속을 두르고 고가의 브랜드 제품으로 꾸민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 개 이상씩은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넉넉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져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 역시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노년기에 소비한 것 중 가장 후회되는 항목은 자신의 취향이나 용도에 맞지 않는 고가의 물건을 산 것입니다. 고가의 명품은 구매 당시에는 기분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만족감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지 않더랍니다. 눈 깜짝할 새에 금세 사라지고 말죠. 외모를 꾸미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굳이 비싼 사치품을 구매하면서까지 자신을 과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보통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나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연륜이 쌓일수록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됨됨이와 주변 사람들에게 비치는 이미지이기에 외모는 가끔씩 흰머리를 염색하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갖추는 것만으로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더라도 평소 행실이 엉망이거나 성격이 나쁘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부티나 보이지도 않죠. 사치품에 돈을 낭비하느니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결국에는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소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힘든 세상입니다. 고가의 물건에 소비할 돈으로 자신의 건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 해도 함부로 남의 말만 믿고서 건강에 좋다는 근거 없는 영양제나 의료기기를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이나 스스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영양제나 의료기기를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제대로 된 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런 업체들은 보통 다단계 형식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는 것이 의료기기나 영양제 관련 다단계 판매 방식입니다. 따져보면 효과가 없는 의료기기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판매하거나 별 효능이 없는 영양제를 나이 드신 분들에게 비싸게 파는 거죠. 조급한 마음에 이런 곳에 금전을 지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등산을 다니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신체가 음식으로부터 얻는 영양소들을 전부 흡수하기에도 모자랍니다. 모자란다면 비타민이나 미네랄 정도일 텐데 몇만 원 하는 종합 비타민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값비싼 영양제가 건강에 좋다는 허위 정보에 현혹되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가의 영양제나 과장, 광고 투성이인 의료기기를 구매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그 대신 간단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지가 약해진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드는
판매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런 데에 속아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가장 후회되는 것 중 세 번째는 은행원이 추천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입니다. 은행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은행 일을 처리하러 직접 창구에 가기도 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창구에 계신 젊은 직원분께서는 매번 친절하게 현재 금리가 매우 높은 투자 상품이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가입하라는 권유를 하셨어요. 저는 물론 상품에 가입하지 않지만 제 지인들 중에는 은행 직원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권유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이 정말 좋은 것일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원은 결코 우둔하지 않기 때문이죠.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품 추천을 받는 것이죠. 해당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먼저 추천한 직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결국 은행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셈입니다. 상품 판매 후 내가 이익이 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은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맨 처음 상품 관련 약관 설명을 들으면 반드시 수익을 얻고 원금 손해는 없다고 하지만 후에 상품에 문제가 생겨 손해를 입으면 이전에는 없었던 약관 조항이 나타나고 계알 같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완전히 나 몰라라 하는 행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옛 속담이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말처럼 노력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시길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권유한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하였다가 노후 자금을 전부 잃은 사례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좋은 상품을 찾지 못해도 얼마든지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노후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게 될 중요한 노후 자금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요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나보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두 소중한 돈이며 한 푼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상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넉넉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궁극의 지혜는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을 응원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행복한 삶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고자 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